can read my poker face. 상대에게 속내를 비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교의 기본 자세. 하지만 그 속이 궁금하다고요? 알고 싶다고요?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해 예측해본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지코로 들어오세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쟁의 해결사,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제임스 얼 지미 카터 주니어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별명은 인권 대통령.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인권 문제 등으로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대선 중 그가 주장했던 원칙은 도덕적인 외교 정책. 남북미 3자 회담, 미중 남북 4자 회담을 제안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국가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맙니다. 이제 그만.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를 외쳤던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윌슨 레이건. 그는 세계 재패를 위한 군사 정책인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적대국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소련의 동맹이었던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지원하는 등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유화 정책도 이어갔죠. 그러나 대북 정책에서의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한반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진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지 하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1990년 11월 21일 유럽 안보협력회의 폐막식에서 냉전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는데요. 부시 행정부는 더 이상의 군사적 대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동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발표했죠.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예외로 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북한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평화적 목표를 위해서만 핵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발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죠. 묻고 더블로 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라크 공격으로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변화와 희망의 정치 구현을 강조했던 윌리엄 제퍼슨 빌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력, 제재, 군사적 대응과 같은 강압적 수단보단 완화, 지원, 개선 등과 같은 보상적 수단을 활용하는 포용 정책이었는데요. 미사일 회담, 4자 회담 등 군사 안보 분야의 협상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정책의 일환인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주도해 나갔죠. 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미사일 개발. 어이가 없네. 결국 그의 대북 정책은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으며 마무리됐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테러 사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이라크, 이란에 이어 북한을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악의 축으로 규정.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이에 부시 행정부는 원칙에 어긋난 적대국에 대해선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세운 건 바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주장.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진 협약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009년 핵무기 확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했던 초기만 해도 북핵 문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IS의 부상,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에 밀려 진전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더욱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에 놓인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선행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했죠. 그 결과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다음 행정부에 바통을 넘겨야 했습니다.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적인 경제 성장과 맞서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 적절한 상황에선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던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성과는 이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무력 도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강조한 바이든 당선인. 전문가들은 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군비 축소, 원칙에 따른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호한 외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그 효과, 더욱 궁금해집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다가올 2021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착되고 우리의 안방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칙칙!